20년도 3월 34번이고 구조 파악이랑 단어 암기 안 된 친구들은 지금 영상 끄고 구조 파악이랑 단어 암기하고 오세요. 지금 그 두 가지가 된 친구들만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단 제네틱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학문 마지막에는 S가 보통 붙거든. 그래서 매스매틱스나 폴리틱스 이렇게 보통 학문명은 스펠링이 S로 끝난다. 복수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유전학이라는 그 성장하는 유전학이라는 분야는 보여주고 있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뒤로 목적어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어스가 목적어 1이고 그 다음에 what부터 years를 목적어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그쵸 suspect 하면은 뭐 의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의구심을 갖다 정도로 해석하자. 우리 작문했을 때 용의자라는 명사 뜻도 있었죠. 그래서 수년 동안 의구심을 가져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프린트에 안 좋은 점이 슬래시가 다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슬래시 넣어주면 된다. 즉 이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것이 immediately 하면은 즉시라는 뜻도 있는데 얘 직접이라는 뜻도 있다.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거죠. 무엇에? 그 유전적인 청사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인 청사진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청사진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파란색 사진인데 계획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전에 건축학 관련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 인쇄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러니까 복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어떠한 종이에 덧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한 사진을 청사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 같은 거 그런 거인데 요즘은 그냥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계획 같은 것을 큰 계획 같은 것을 블루프린트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유전학과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나 봐. 그리고 음식이 우리의 유전적인 그러한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이러한 정보는 돕거든. 근데 뭐를 돕냐면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뭐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냐면 그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항상 발현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번 문장에서는. 조금 이따 형광펜 같은 거는 몰아서 치도록 할게요. 3번 컨시der 한번 생각해보자. 그 identical twins 하면은 일란성 쌍둥이거든.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적어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fraternal twins예요. 프레터널 트윈스를 이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고3 때도 쌍둥이에 관련된 지문 가끔 나오니까 이 용어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3번에 컨시더리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예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개인은 받았어. 그쵸?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쵸? in midlife, 중년쯤에 한 쌍둥이가 디벨롭 하면은 너네 뜻 찾으면 한 20개 정도 나오거든. 디벨롭 하면 뭐 발전시키다, 뭐 전개하다 뜻이 엄청 많은데 어떠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떠한 게 자라거나 변화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자라도록 하는 거죠. 즉 암에 걸리다 정도로 해석하자. 한 쌍둥이가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둘이니까는 하나는 원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리라고 지칭하는 거 보이죠? 그리고 나무나 날은 산 거죠. 그쵸? 길고 건강한 인생을 산답니다. 근데 뭐에 걸리지 않고, 그쵸? 암에 걸리지 않고, 암 없이, 그게 즉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 특정한 유전자는 instruct 하면은 얘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거든. 특정한 유전자가 명령한 거잖아. 보면은 instruct A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투부정사. 한 쌍둥이로 하여금 암에 걸리도록 지시를 한 거잖아.
하지만 in the other 다른 쪽에서 똑같은 유전자는 어떻게 한 거야? initiate. initiate 하면 기본적인 뜻이 시작하다잖아. 혹은 발생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그 질병을 발생시키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받은 두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암에 걸리고 한 명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6번 보면 한 가지 가능성은 뭐래? 그 건강한 그 쌍둥이가 다이어트 하면은 식습관이란 뜻이 있잖아. 식습관을 가졌다는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식습관이냐면 turn over 하면은 끄다라는 뜻도 있는데 차단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 암 유전자를 차단하는 식습관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슬래시가 지금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즉 똑같은 유전자죠. 근데 어떠한 똑같은 유전자냐면 그 다음에 여기 또 instruct A2 부정사 또 나오죠. 그 또 다른 사람, 즉 또 다른 쌍둥이는 아프게 만든, 아프게 명령한 그러한 유전자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식습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암이 발현하고 다른 사람은 발현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년 동안, 그쵸, 많은 연도 동안 과학자들은 recognized, 인지하다, 인정하다, 인지해왔답니다. 뭐를 인지해왔냐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인지해왔대요. 예를 들면은 화학, 독소 같은 것들이죠. 토바코, 담배와 같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쵸, 지금 여기 recognized도 오른쪽에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다시 주어는 factor 쓰고 동사는 can contribute to로 보면 되겠죠. 뭐를 인지해왔냐면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그 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contribute to 하면 무엇에 기여하다 혹은 원인이 되다.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왔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왔던 거죠. 생각은 근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대은 여기서 동격의 대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식이 특정한 영향력을 유전의 표현에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유전자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 유전자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줄부터 조금 보면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그 음식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유전자의 앞으로의 계획, 암이 발생할지 안 할지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글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1번 형광펜 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대절 이하를 3번 형광펜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암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음식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복종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쌍둥이를 예로 들면서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이 부분 그 똑같은 유전자 그쵸? 그러니까 그 같은 유전자가 다른 사람은 아프게 했지만 이 부분도 3번 형광펜 쳐놓을까? 암 유전자를 차단하는 식습관. 그래서 암 유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다른 건강한 그 쌍둥이는 그 암 유전자를 차단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대조해가지고 지금 6번 문장에서 그 다음에 1번 형광펜으로 또 이 8번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유전자의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 피부과 의사들이 우리가 먹는 거랑 피부랑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먹는 게 역시 여러분이 먹는 게 즉 자신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미션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넷플릭스라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유튜브 구독이랑은 좀 다르죠. 돈을 내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그래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요즘 정주행을 끝낸 인간 수업이라는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어. 이거 아마 19세라서 너네는 한 2년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반인가? 얼마 안 남았네. 그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얘긴데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번 그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는 걸로 하고, 이 김동희라는 배우에게 요즘 되게 빠져있어요. 스카이캐슬이랑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조연으로 출연했던 그런 배우인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 역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5번부터 35번 보면은 이 3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자주 출제되거든? 이거 수특에도 이번에 나왔었어. 보면은 많은 미신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미신이냐면 그 The World of the Theater 하면 연극계 정도로 해석하면 돼. 연극계를 둘러싼 많은 미신들이 있대요. 그 미신이라는 것은 From A to B 보이죠? From A to B 뭐부터 뭐까지? 그쵸? 어떤 것이 될 수 있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뭐를? 연극의 The Last Line 하면 마지막 대사를. 근데 뭐 하기 전에?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에, 그쵸?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얘기하지 않는 것. 혹은 또 리허스 하면 리허설 하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니네 리허설 하는 거 뭔지 알죠? 혹은 예행 연습을 하다. 혹은 커튼콜을 예행 연습하지 않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전에? 마지막 리허설 전에. 커튼콜이라고 하면은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들이 다 나와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From A to B로 해서 어떠한 미신들이 있는지를 지금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트레저디 하면 비극이거든. 비극인 맥베스도 be said to, 이거 많이 우리 작문할 때 썼던 거죠. 일컬어지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일컬어지는 거야?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 투부정사의 수동태 조심해. 저주 받았다고 일컬어진답니다. 그리고 and 뒤로는 다시 주어랑 동사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죠. 뭐를 이야기하지 않냐면 그 연극의 타이틀, 제목을 out loud, 그쵸? 소리내어서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언제? 그쵸? 그 theater, 극장의 안, 또는 theatrical space에서 극장의 장소, 극장이나 극장 장소 안에서 있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얘도 분사 구문인 거 알죠? 여기에 굳이 생략한 걸 채우면 they or 정도가 되겠네. 주절의 주어가 actors니까. 되냐?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그 극장의 장소라는 게 어느 곳이냐면 리허설 룸에서 리허설 하는 방이나 혹은 코스튬 샵에서 의상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근데 어떠한 상호작용이냐면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문장은 빼야 되니까 우리 X 치고 갑시다. 4번. 문장 제거하는 문제였죠. 그쵸? 동그라미 4번으로 가면 그 연극이라는 게 be set in 하면 무엇을 배경으로 하다.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 암호라는 것은 너가 말하는 비밀 암호죠. 근데 뭐 할 때? 너가 그 연극의 제목을, 타이틀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 너가 말하는 암호는 뭐야? 그 스코틀랜드의, 그쵸, 연극이랍니다. 그러니까 맥베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게 미신인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만약에 너가 여기서 지금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정말 얘기해야 되잖아. 얘기하잖아. by accident 하면 우연히 그 제목을 얘기하면은 전설은 이 표현이 한 번 나온 적 있어. has it that. 얘 그냥 A, have, it, that 주어, 동사.
A는 주어 동사라고 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A는 주어 동사라고 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 전설은 너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쵸?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한답니다. 그쵸?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지금 have to 부정사에 걸리는 애죠. 나가서 그쵸? 세 바퀴 돈 다음에 그쵸?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쵸? 어디로? 그 극장으로. 그러니까 그 맥베스라는 그 타이틀을 연극을 그 맥베스라는 연극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올리면 안 돼. 왜냐면 저주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연히 말하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세 바퀴 돈 다음에 극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그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미신 연극계를 둘러싼 미신에 대한 한 예인 맥베스와 관련된 그러한 미신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거 없고 그 다음은 얘도 시즌이 4까지 나왔거든.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나오는데 시즌 2 끝나고서부터는 재미없더라고요. 시즌 3까지만 시즌 3은 안 봤어.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인데 얘 스페인 드라마라서 선생님은 영어 뭐 차별을 하는 건 아니고 영어가 아니면 보기가 힘들더라고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그 영어 더빙으로 해서 봤는데 범인들이 범죄자들을 모아. 각각의 능력을 갖고 있는 범죄자야. 뭐 어떤 범죄자는 싸움을 잘하고 위조를 잘하고 뭐 보안을 뚫을 수 있고 뭐 무기를 되게 잘 다루고 각각의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그러한 범죄자들을 교수라는 사람이 모아. 교수라는 사람이 모아가지고 어디를 터냐면 조폐국을 털어. 조폐국을 이거 알아? 민트라고 하거든. 민트라고 하는데 민트가 그 너네가 알기로는 그 민트 생각하는 그 민트 있잖아. 박하. 그 뜻도 있긴 한데 그 돈을 만들어내다라는 뜻도 있어. 돈을 찍어내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도 있거든. 그쵸? 화폐를 주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쵸? 조폐국이 1번 보이죠? 그 다음에 그쵸? 화폐를 만들어내다 주주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박하라는 뜻도 있고 여튼 그 얘네가 조폐국 즉 돈을 찍어내는 그 조폐국을 터는 거야 스페인에. 그래서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한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죠. 찍어낸 돈을 훔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야. 조폐국 안에서 돈을 찍어내고 인질극 밖에서의 그 대치 상황을 그리는 내용인데 처음에는 그냥 하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사실 내가 이거 재밌다는 얘기 나오기 전에 그 1편을 한 5분 정도 보다가 껐거든. 선생님을 딱 봤을 때 뭔가 처음에 끌리지 않으면 끝까지 안 보는 타입이니까. 그리고 시즌 2까지 보면서도 느꼈는데 그러니까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어. 뭔가 내용이 재미없어도 선생님이 18 알죠? 18 그 플레이리스트의 그 웹드라마 18을 봤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너무 재미없는데 그거 왜 봤냐면 김동희 나와서 봤어. 김동희 선생님 요즘 그 아까 말했던 그 인간 수업에 이 배우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얘 나오는 부분만 해가지고 건너뛰면서 봤는데 그러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 개인의 매력도가 성공을 좌우하는 데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요즘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프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그 습관이라는 것은 그 매스터리 하면은 숙달이죠, 숙달. 숙달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낸답니다. 체스가 조금 있다도 또 나오거든? 체스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에서 선생님이 이 that은 관계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보면 여기에서 지금 강조해주는 게 부사절이라서 얘는 지금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관계부사. 되냐? 그러니까 얘 that을 쉽게 말하면 여기에선 위치로 바꾸면 안 돼. 왜냐면 얘 지금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강조하는 게. 그래서 뒤에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하튼 완전한 문장이 온다. 보면은 그쵸? 그것은 바로 직후랍니다. 근데 어떠한 직후냐면 스피시스 하면 여기서 체스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그 체스의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말이라고 하면은 뭔 말인지 그쵸? 여기 체스 둘 때 두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말이라고 해요. 말. 이런 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체스에서 오직 그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된 후에야? 그쵸? have become automatic. 자동적이 된 후랍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은 그쵸? player 그 선수가 게임의 다음 수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자동적이 된 후에야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정보의 덩어리라는 것은 근데 어떠한 정보의 덩어리냐면 그 암기가 되는 정보의 덩어리라는 것은 그 정신적인 공간을 열거든. 근데 뭐를 위한 정신적인 공간이냐면 그쵸? 더 노력이 필요한 effortful 하면은 노력이 필요한이란 뜻이다.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에 대한 정신적인 공간을 연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암기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4분에 보면은 이것은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true가 여기에서는 적용되는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너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된대. 너가 뭐를 할 때? 너가 알 때죠. 그 간단한 움직임을 알 때. 그쵸? 근데 so 대신에 너가 너무나 간단한 움직임을 너무 잘 알아서 너가 그것들을 생각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너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유로워진답니다. 근데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죠? 더 그 어드밴스드 높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유로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체스는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는 요리하는 거를 예를 들면은 처음에 선생님이 요리를 잘 안 했는데 처음에는 그 유튜브 보면서 계란찜 만드는 거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그 계란찜 만드는 게 처음에는 되게 뭐 재료 자르고 간장이란다. 소금이나 설탕 이런 거 넣는 게 다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거든. 실수할까 봐. 칼질도 잘 못하고 하니까는 그랬는데 그게 쭉 자유롭게 돼야지 선생님이 기본적인 계란찜에서 뭐 그 기본적인 계란찜이랑 익숙해져야지 다음의 단계인 뭐 치즈 계란찜도 시도해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동작들이 조금 익숙해져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뭐 영어를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단어나 구조 파악이 돼야지 그 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습관이라는 것은 100번 하면 중추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중추냐면 그 탁월함의 어떠한 추구에 대한 중추랍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계란찜 얘는 괜히 들었다. 그쵸?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쵸? 그 습관처럼 단어를 외우고 구조 파악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자동적으로 돼야지. 그쵸? 결국에는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뛰어나고 싶다면 그 습관이라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 습관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어휘와 구조 파악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게 자동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 습관의 이득이라는 것은 온대요. 그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여 온답니다. 처음에 각각의 반복이라는 것은 또 나오는 develops 그 유창성과 속도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을 발달시키거든. 성장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develop 뭐라고 했어? 그쵸?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쵸? 그 습관이라는 것이 자동적이 되면은 너는 덜 민감해지는 거죠. 근데 무엇에 덜 민감해지는 거야? 피드백에 덜 민감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영어 좀 하는 것 같아. 어휘도 알고 뭔가 구조 파악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이해 안 되네. 이거 너무 얘가 조금 구린데 또? 아, 몰라. 10번. 너는 그 무엇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쵸? mindless repetition에서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쵸? 무의식적인. 그래서 얘 동의어로 unconscious도 쓸 수 있는 거. unconscious. 그쵸? 무의식적인 그러한 반복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계란찜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든 없든지 간에 그냥 내가 원래 만들던 대로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더 쉽답니다. 근데 뭐가 더 쉽냐면, 그쵸? 실수가 슬라이드하면 미끄러지다잖아. 실수를 넘어가도록 하는 게 더 쉬워진대. 왜냐면 너무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가 그것을 충분히 잘하게 되잖아. 그럼 너는 뭐 하는 거야? 그쵸?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일정 수준까지 잘하게 되면은 더 이상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지금 일단 형광펜을 사용해야 되는데 3번 형광펜을 좀 5번, 6번 정도 사용해야 되거든. 그래서 6번 보면은 이 부분 습관이라는 게 결국엔 뛰어남의 백본, 그쵸?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결국 이 6번이랑 똑같은 말이 이 1번이잖아. 그쵸? 이게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친 1번이랑 6번이 똑같은 말. 파운데이션을 100번으로 바꾼 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100번이라는 이 6번, 3번 형광펜 친 부분이 그때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7번에 또 근데 글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7번부터 달라지잖아. 뛰어내지려면 어떠한 기본적인 행동들을 그쵸 습관화해야 돼. 근데 7번부터는 근데 그 습관의 이득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온다고 하죠. 뭐냐면 그게 덜 민감해지는 거야.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고 다른 사람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덜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그 의식 없는 반복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지금 내가 이렇게 3번 형광펜 치는 부분 유의해라.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쵸? 어떻게 더 잘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추는 거. 지금 3번 형광펜 친 부분이 빈칸이나 혹은 어휘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어휘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어떤 문제인 줄 알죠? 뭐 less를 more로 바꾸거나 뭐 mindless를 뭐 conscious, unconscious랑 동의어인데 conscious로 바꾸거나 이런 문제, 어휘 문제나 혹은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 되냐? 그래서 뛰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습관 형성이 중요하지만 그 습관 형성이라는 건 그 대가를 치르고 온다라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7번 보면은 무엇과는 상관없이 regardless of 하면 전치사로 무엇과는 상관없이잖아. 지금 of 뒤로 목적어가 whether부터 그쵸? neither 혹은 neither까지 네모 가로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이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농업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더 건강한지 혹은 neither 둘 다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undeniable 뭐하대? 부인할 수 없답니다. deny가 부인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deny가. 근데 undeniable이니까 부인할 수 없답니다. 뭐가 부인할 수 없냐면 그쵸?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억나죠?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이랑 뭐를 비교했어? 그쵸?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이랑 많이 비교를 했던 지문을 봤잖아. 그래서 수렵 채집인이 일은 적게 하고 농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일의 강도에 있어서는
농업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 근데 그 생존력에 있어서는 그쵸? 농업하는 사람들이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지문이 고1, 고2, 고3 통틀어서 몇 번 나온 적 있으니까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1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 행복한지 건강한지 혹은 둘 다 아는지랑은 그냥 상관없어. 뭐야? 단지 생명력이 더 길어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개체수가 더 많아졌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3번 형광판으로 이 부분. 그쵸? 인간이 더 많아졌다. 그 농업을 한 이유로. 되냐? 그 농업이라는 것은 both A and B는 A랑 B 둘 다 support 하면은 여기선 부양하다. 그쵸? 부양하고 요구한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그 농작물을 기르도록 요구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농작물이냐면 그들을 sustain, 지탱하는 농작물을 그쵸? 기르도록 재배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측정치가 다양하긴 하거든 물론. 하지만 증거는 포인트 2 하면은 보여주다 가리키다. 보여주다 가리키다. 그 증거는 뭐를 가리키냐면 증가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의 증가냐면 인간 개체에서의 증가를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증가했다는 거야. 농업 이후로. From A to B. 그쵸? 맞죠? 뭐 밀리언 하면은 100만이잖아. 그쵸? 뭐 100만에서 500만. 세계적으로는 100만에서 500만부터 지금 100만에 공이 2개 붙었잖아. 그러니까 1억 명까지. 그쵸? 뭐한 이유? 일단 뭐하면? 일단 농업이라는 게 왜 이래 또. 일단 농업이라는 것이 established. 지금 일어나서 밥 하나도 안 먹고서는 지금 이거 찍고 있거든. 일단 농업이라는 것이 확립되면은 뭐 100에서 500만 그리고 몇억 명까지 인간의 개체수에서의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농업하고 인간의 개체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안 해줘도 되죠? 해석 한 번 문장. 그리고 그 더 큰 개체수라는 것은 근데 더 큰 개체수라는 게 의미하진 않는데 뭐를 의미하냐면 모든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예를 들면은 더 큰 시리얼 박스죠. 근데 뭐를 위한? 그쵸? 더 많은 가족을 위한.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4번에서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뭐 농업을 하면서 사람 수가 많아졌다고 모든 것의 크기만 증가했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5번 보면은 그것은 qualitative change, 질적인 변화도 갖고 온 거죠. 방식에 있어서. 근데 어떠한 방식이 있었어? 그쵸? 사람이 사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질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즈만 커진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를 했다는 거야. 보면은 qualitative는 질적인이란 뜻이잖아. 양적은 뭐야? 양은 뭐야? 양은? 그죠? 퀀티터티브는 양적이냐? 양이란 뜻이야. 보면은 6번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은 뭐를 의미해?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그쵸? 의미를 하거든. 특히 언제? 그쵸? 그 사람들이 sedentary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 sedentary. 얘 원래 뜻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혹은 정착하는이란 뜻. 정착하는. 이게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수렵 채집인 헌터 게더러 생활할 때는 엄청 이동하면서 지냈잖아. 유목민처럼. 근데 농업을 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동하지 않고 주로 정착해서 생활을 하잖아. 그럴 때 sedentary라는 표현을 쓰고 혹은 현대 사회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잖아. 그런 것도 sedentary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꼭 가져가라.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사람들은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낸답니다.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근데 뭐를 갖고 있는 사회냐면 여기에도 지금 또 have, not 뒤에 슬래시가 빠져 있는 거거든. 가진 자와
그쵸? 가지지 못한 자를 갖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뜬금없이 7번 이거 뭔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농업을 시작하고 그 인구수가 증가했잖아. 인구수가 증가를 했는데 인구수가 지금 농업을 하고 나서 인구수가 증가했다는 걸 1번부터 4번까지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주된 메인이야, 메인.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지금 5번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 그렇다고 해서 크기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뭐 질적인 수준의 증가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7번에서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거 한 줄로는 이것만 읽고는 이해하기 힘들고 다른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알 수 있는 건데 농업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잖아.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나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졌던 거야. 예전에 헌터 게더러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배고픈 것만 때우고서는 그냥 이동해서 뭐 재산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농업을 하고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부의 축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쵸 이때부터 그쵸 have and have not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그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거 근데 다른 모의고사 지문에선 이거에 포인트를 둬서 지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네가 의문점을 가질 만한 게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고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뭐 질적인 변화라는 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얘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질병의 종류의 확산 같은 경우에는 그쵸 부정적인 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이 7번 뒤에 어떠한 글이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긍정적인 질적인 변화 삶에서의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쌀만 먹었는데 이제는 뭐 고기도 그걸로 뭐 이 잉여 생산물의 축적으로 인해서 옷도 좋은 거 입게 되고 더 좋은 차, 좋은 주거 공간 이런 게 발생할 차까지는 아니다 사실 이때 얘기하는 건 좋은 똑같은 의식주인데 좀 더 질적인 상상이 있다 생겨났다 이러한 지문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쵸? 이 지문 내에 있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항상 지문 내에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넣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그 다음 미션은 킹덤 할게요. 킹덤 미션명 킹덤 그 주지훈 나오는 킹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8번에 1번 보면은 킹덤 알죠? 킹덤 보면은 그 바운더리 하면은 그 경계라는 것은 between A and B죠. 근데 무엇과 무엇의 경계냐면 그 보면 얘를 그냥 형용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부사가 이 형용사 수식해준다고 생각해. 고유하게 인간의 창의성.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하려면 고유한 인간의 창의성과 그 기계의 능력이라는 것 사이에서의 경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답니다. 2번 문장 보면은 얘 분사구문이죠. 그 게임으로 돌아가면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면 1956년 100 과거에 그 체스 게임으로 돌아가면 리터닝 지금 분사구문이다. 지금 여기에도 슬래시가 빠져있는데 원래는 이 형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래시가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슬래시가 빠져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13살짜리 그 프라디저 하면은 신동이에요. 신동 프라디저 그 신동인 그 바비 피셔라는 이 친구가 만들었거든. 그 한 쌍의 remarkably 매우 창의적인 moves 하면은 수죠 수. 그 수를 만들어냈거든. 한 쌍이라는 거는 수가 두 수라는 얘기겠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무엇에 뭐 누구를 상대로? 그쵸? 그랜드마스터 하면은 뭐 거장 도널드 바이런인가? 바이런을 상대로 그 매우 창의적인 두 수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체스 할 때 수 말 하나 옮기는 거를 한 수라고 하잖아. 뭔 말인지 되죠? 처음에 그는 그의 나이트
그 아까 내가 보여줬던 말에도 그 모양이 달라서 그 모양마다 그 갖고 있는 역할이 있거든. 그래서 나이트 기사죠, 기사. 그는 그의 나이트를 희생시킨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어떠한 이득도 없어 보였어. 그런 다음에는 뭐 한 거야? 노출시킨 거야. 그의 여왕을 to capture, 뭐 하도록? 포획을 하도록, 잡히도록. 그래서 표면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들은 seemed insane, 미친 것처럼 보인 거죠. You're insane이라는 표현 많이 듣지 않았니? 미친 혹은 비상식적인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수들은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몇몇 수 후에 그 피셔라는 사람은 사용한 거죠. 이러한 수들을 게임을 이기는데 사용을 했답니다. 그의 창의성이라는 게 칭송받았겠죠. 그쵸? 시기에. 그쵸? 뭐로써? 그 천재성의 표시로서 그 시기 때에는 칭송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만약에 너가 프로그램 설정을 하잖아. 근데 뭐라고 설정을 하냐면 똑같은, 아이고, 여기서 대세서 사선으로 그으면 안 된다. 얘 그냥 목적어다. 얘 지시 형용사다. 그 똑같은 포지션, 배치를 어디에다가 설정을 하는 거야? 그 일반적인 체스 프로그램에 설정을 하잖아. 그럼 그것은 immediately, 즉시 뭐 암시할 것이랍니다. 혹은 제한할 것이랍니다. 그 똑같은 수를 제한할 것이래요. 그쵸? 근데 어떠한 수냐면 피셔가 만들었던 그 수죠. 근데 이게 not A but B죠. 두 개 병렬되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가 왜 똑같이 피셔가 뒀던 그 수를 따라하는 거야? 왜냐면 컴퓨터가 그 피셔 바이런의 게임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야. 왜 때문이야? 그것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컴퓨터겠죠. 컴퓨터가 탐색했기 때문이야. enough to죠. 훨씬 충분히 앞서서 검색했기 때문이야. 원래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쵸? 볼 정도로 충분히, 그쵸? 앞서 볼 정도로 충분히 탐색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뭘 볼 정도로 충분히 앞서서 검색을 했냐면 이런 움직이라는 게 실제로 얘도 지금 일반 동사 강조하는 거죠. pay over 하면은, 그쵸? 성과를 거두다라는 뜻이잖아. 이러한 수들이 충분히 성과를 걷는다고 충분히 앞서 볼 정도로 탐색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이거 조금 감이 안 좋은데 이 because but 뒤로 있죠. 이 인명여고는 주관식 예상 문장이다. 인명여고. 주관식 예상 문장 뽑아주긴 할 건데 인명여고는 이거 주관식 예상 문장으로 갖고 갑시다.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그 인간의 창의성과 기계의 능력 사이에서 그 경계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쵸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기계가 모방하는 게 아니라 기계도 그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2번부터도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쵸 마지막 넷플릭스 프로그램은 Our Planet이라는 다큐멘터리거든? 정말 재밌어. 꼭 봐. 알겠냐? 넷플릭스 구독해서 꼭 보세요. 나중에 성인 돼서라도.